자,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을 때 더 문 카드랑 파이브 오브 완즈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은 좀 혼자 계신 분들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만약에 어떤 대상이 있다면은 이제 그 대상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헤어졌다거나 싸웠다거나 이런 느낌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인기도 많은 것 같지만 사실 풍요 속에 빈곤의 느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훔쳐보는 이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퀸 오브 컵과 나인 오브 펜타클로 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곁에서 훔쳐보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곁에서 훔쳐보는 느낌 많이 들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SNS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훔쳐보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소셜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사진 올리시면은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외모에 굉장히 반하신 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매일처럼 훔쳐보는 이성이 갖고 있는 특징을 열어봤을 때, 점성학 주사위로 수성과 양자리와 10하우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조합이 나온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말과 행동이 빠르고 직설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래 고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너무 괜찮은데? 저 사람 좋은데? 하면서 바로 관찰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어떤 이미지와 커리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면 10하우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시 이 사람이 엄청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자기가 주변에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도 되게 많이 쓰고 스스로도 목표가 확실하고 좀 많이 바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눈빛이 되게 확실한 사람이래요. 흐리멍텅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 양자리랑 수성이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평소에 명안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계속 되게 집요하게 훔쳐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눈빛이 흐리멍텅하지 않고 굉장히 확실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또 어떤 사람이냐? 말투가 굉장히 솔직하고 가끔은 되게 투머치, 스트레이트로 사람들한테 좀 되게 솔직하다, 되게 직설적이다, 되게 똑부러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훔쳐보는 이유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거나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 분위기, 존재감 때문에 훔쳐보는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카드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존재감 있고 뭔가 성공한 느낌, 굉장히 유능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묘사되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그냥 어떤 사사로운 호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들 자체를 인정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왜 훔쳐보느냐 조금 더 질문을 해봤을 때 남쪽 노드랑 사자자리랑 7하우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 같고 또한 여러분들한테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사자자리 나왔다는 거는 자존감, 존재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빛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고, 남쪽 노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두 분은 알고 있는 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6패가 아니라 9패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되게 친숙하고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7하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진짜 과거에 여러분들과 연인 관계였을 확률, 파트너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여러분들을 두고 미래를 꿈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지만 진짜 우리 샤넬이랑 내가 사귀거나 심지어는 결혼까지 하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을 혼자 상상 속에서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훔쳐보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의 외모부터 연애 성향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 외모가요. 3 오브 펜타클과 6 오브 컵 나옵니다. 자, 외모 자체가 굉장히 호감적인 외모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굉장히 신뢰가 가고 친근한 느낌을 풍기는 외모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굉장히 호감형의 외모이기 때문에 이미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했을 수 있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격은 어떠냐? 성격은 3 오브 소주랑 9 오브 펜타클 나와요. 자, 이 사람 제가 아까 제일 먼저 점성학 주사위로 좀 성공지향적일 수 있고 뭔가 명예를 중요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능력과 재능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약간은 좀 속마음을 많이 숨기는 느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해도 잘 표현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작은 일에 조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을 약간 부정적으로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굉장히 좀 럭셔리한 거를 추구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이 진짜 어떤 관계성이길래 이렇게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샤넬린과의 관계성이 어떤 관계성이죠? 자, 두 분의 관계성은 행맨 카드랑 10 오브 소주 나옵니다. 진짜 예전에 만났다거나 헤어지신 분의 느낌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일방적인 짝사랑의 관계성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엄청나게 시키고 싶은데 그거를 지금 많이 숨기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전에 한때 썸을 타다가 만났지만 지금은 관계가 종료된 사람의 느낌도 솔직히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연애 성향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은둔자랑 페이지 오브 소주랑 2 오브 펜타클과 킹 오브 펜타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연애 성향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해피형의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이 사람 성격 봤을 때 좀 작은 일에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게 연애 성향에도 고스란히 약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해도 쉽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랑 썸을 타거나 사귀게 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이 사람이 되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너가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게 맞아? 나를 좋아하는 게 맞다면 이렇게를 연락을 안 할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워낙에 성공지향적이고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보다는 자기 일이나 돈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 자, 휠 오브 포춘과 6 오브 완즈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 사람 싫어하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이 과거에 정말 사귀었던 사람이든 뭔가 썸을 탔던 사람이든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고 이 사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합니다. 자, 아까 이 사람 외모 굉장히 뛰어나다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외모에 반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기꺼이 데이트를 하고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행동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이 사람의 행동력은 에이스 오브 펜타클, 9 오브 완즈, 4 오브 펜타클, 에이스 오브 완즈 나옵니다. 자, 방금도 제가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이라던가 성격 같은 거를 말씀드렸을 때 마음을 많이 숨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해피형처럼 느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여러분들한테 행동력이 많이 딸려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나 사실 그쪽이 좀 마음에 든다. 너가 궁금하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가가면은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좀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약간 해피형이 맞는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력이 되게 많이 딸리지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밀어내고 그래? 너가 나를 싫어해? 나도 너한테 관심 없어 라는 태도를 보일 때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들이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행동력은 좀 복잡해 보이고 되게 미묘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행동력이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두 분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자, 두 분은요 실제로 사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에이스 오브 컵, 나이트 오브 기사, 에이드 오브 완즈, 10 오브 컵. 그러나 완전히 서로가 믿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그러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약간 해피형 성향이 있고 일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분명히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연인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요. 그러나 이제 그 중간에 서로 밀당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서로 어떤 문제 때문에 좀 싸우게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 후에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두 분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과 앞으로 한 달 흐름을 봤어요. 자, 한 달 흐름이 굉장히 그냥 훔쳐보기만 할 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자, 11월 한 달도 훔쳐보고요. 12월 한 달도 훔쳐보는데 12월 달에는 이 사람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서 존재감을 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말을 시킨다거나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뭔가 자기를 어필한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과 만약에 아직 아무 사이가 아니신 분들은 12월 달에 이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게 된다거나 안면을 트게 된다거나 그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보여주느냐?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약간 해피형 성향이 있고 마음을 숨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게 무려 앞으로 3개월간 계속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근데 이 사람을 신경 안 쓰려고 하는 느낌도 솔직히 있거든요. 이 사람이 애매하게 나한테 말을 시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 그냥 안 볼래. 이런 태도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도 약간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아마 지금 앞으로 3개월간은 이 사람과 애매하게 말 조금 주고받고 그냥 애매하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그게 다일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합 카드를 열어봤어요. 자, 우선 내면아이와 익스플로어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내면에 어린아이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상대방이 아직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이렇게 애매하게 행동하는 거 아직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좀 보살펴 줘야 된다거나 좀 많이 이해해 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대화를 나눌 때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에서 너무 이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이 사람이 어린아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대요.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나온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아직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아직은 좀 연애나 이런 지점에서 미성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좀 연애를 하면서 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탐색을 한번 해보시래요. 본인의 내면 아이를 탐색하시든 본인 자아에 대해서 탐색하시든 뭔가 탐색을 해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진짜 주변에 이성이 없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성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탐색하라는 조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모임을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성들이 좀 있는 환경이라면은 그 이성들을 탐색해 보신다거나 알아보신다거나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조언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부디 제 조언을 잘 받아들이셔서 연애를 잘 풀어나가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분들 현재 연애 상황이 교환 카드랑 퀸 오브 펜타클 나와요. 자, 저는 어떤 느낌을 지금 제가 많이 받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어떤 이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누군가가 있는데 또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신 분의 느낌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 계신 게 맞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어떤 이성을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니면 역으로 어떤 이성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보는 이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킹 오브 완즈랑 데스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온다면요.
자, 첫 번째, 이 이성이 예전에 여러분들과 썸을 탔다거나 아니면 우리 샤넬님이 되게 좋아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데스카드가 같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보는데 정말 이 선글라스를 끼고 마치 훔쳐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밤마다 훔쳐보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훔쳐보기만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되게 묘한 게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정말 훔쳐보는 이성이 있냐는 질문에도 그렇고 다 왕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진짜 이 상대방이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굉장히 의지하고 기대했던 어떤 이성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점성학 주사위로 열어봤을 때 토성과 물고기 자리와 12하우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사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첫 번째, 감정은 굉장히 깊지만 표현이 느리고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되게 크지만 그렇게 쉽게 그 마음을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정으로도 안 읽힐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여기 제일 먼저 나왔던 타로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길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속으로 정리하는 타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먼저 거리를 굉장히 둘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거절이나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나 약하다고 티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되게 힘들게 그 감정을 숨기면서 처리하는 스타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혼자 드라마를 찍는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겉으로는 절대 티를 안 내지만. 자, 그리고 12하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비밀이 있을 수 있고 계속 마음을 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훔쳐보는 느낌이 많이 들고 되게 조용히 여러분들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막 옆에서 쓱, 뒤에서 쓱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볼 때 계속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이 이러냐? 왜 그러냐면은요, 이 토성이 들어오는데 토성은 책임지는 거, 진중한 거, 신중한 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이 엄청 괜찮다는 확신이 들기까지는 절대로 마음을 보여준다거나 절대로 들이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검열이 되게 많고 감정을 압축하고 숨기는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아무 감정이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엄청나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오래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하여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왜 훔쳐보는지 또 주사위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성이 나오고 정갈 자리가 나오고 12하우스가 나와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뭔가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집착하고 있는 거고 통제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갈 자리가 들어온다는 거는 깊이 파고드는 거고요. 한번 마음이 꽂히면 오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완전 강하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이 나오는데 이 화성은 욕구, 열정, 본능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12하우스랑 같이 있기 때문에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 열정, 본능은 되게 강한데 12하우스가 나왔기 때문에 표출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계속 눌러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많이 숨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감정이 스스로도 인정이 안 돼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황스럽고 어쩌면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워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 마음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끌리는지 진짜 나도 모르겠네. 근데 계속 쳐다보게 돼. 근데 티를 내면 안 되지 당연히.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멈출 수가 없지? 그러니까 되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집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열심히 훔쳐보지만 완전하게 마음을 다 이렇게 검게 숨기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두 분의 관계성을 봤을 때 나이트 오브 완즈랑 세븐 오브 컵 나옵니다. 자, 두 분의 관계성 미약하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취미를 하는 활동에서 만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관계성이 여기 보시면은 점원과 손님의 관계성이에요. 이렇다는 건 되게 미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로서 말을 한번 붙일 수는 있지만 사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보고서는 어쩌면은 여러분들과 예전에 썸 탔거나 헤어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었지만 사실은 아무 사이 아닐 가능성, 그러니까 6패일 것 같거든요. 9패가 아니라 9패여도 얼굴은 알아도 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오다 가다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적으로 그 사람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것이 없는 사이. 그리고 좀 약간 어떤 느낌도 드냐면은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샤넬님도 이 사람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여러분들 속으로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우리 샤넬님 속마음을 물어봤을 때 우리 샤넬님 솔직히 이 사람 좋다고 얘기 나와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을 모르겠다. 이 카드도 역시 이 사람이랑 내가 이렇게 일 같은 걸로 아니면 어떤 모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섞고 같이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날 되게 좋아하잖아.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랑 연애하고 사귀고 싶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도 이 사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이 사람도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지만 우리 샤넬님도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서로가 서로를 짝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숨기고 계시는 게 아닌지.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부터 연애 성향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외모는요. 식스 오브 컵이랑 여왕제 나옵니다. 이분 외모 장난 아니게 예쁘고 잘생기셨어요. 엄청나게 예쁘고 잘생기셨다. 외모에 여왕제 나오면요. 정말 연예인급의 외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람의 성격은 포 오브 컵이랑 나인 오브 컵이 나와야죠. 이 사람은요. 좀 어떤 스타일로 보이냐면은 제가 왜 처음에도 이 사람 뭔가 많이 숨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좀 사람들과 소통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친해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되게 잘해줘도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는 되게 많은데 인싸기질은 없어 보이는 느낌? 사람들이 이 사람 외모 같은 거 보고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꾸 말 걸고 막 친한 척하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다 귀찮다. 난 혼자가 제일 편해.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좀 아웃사이더 기질이 되게 많이 보이고 좀 혼자 있는 걸 많이 좋아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어떠냐? 자, 이 사람 연애 성향이 약간 해피형 같아요. 그리고 약간 굉장히 눈이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방금도 이 사람 외모 굉장히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예쁘고 잘생긴 만큼 보는 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 해도 계속 스스로가 내가 이 사람한테 왜 흔들리고 있지? 내가 이 사람 좋아하나?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게 또 카드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를 좋아해도 오래 지켜보지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근데 밤마다 엄청나게 생각해요. 밤마다 엄청나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막상,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거나 막상 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다면 아예 티를 안 낼 거예요. 아예 좋아하는 티를 전혀 안 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사람 되게 답답합니다. 그리고 되게 눈이 높고 되게 약간 진짜 해피형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을 만나야 되냐면은 이 사람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성을 만나야지만 연애가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 자체가 행동력도 좀 많이 떨어져 보이고 표현도 잘 안 하는 스타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럼 없이 이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이성을 만나야지만 이 사람은 좀 연애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행동력을 보이냐고 물었는데 다행인 거는 두 분이 진짜 이렇게 차를 마신다거나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어느 날 제안할 수 있대요. 술 한잔 할래요?
차 한잔 할래요? 그러면서 두 분이 되게 가까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고백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약간 술을 먹고 고백하는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 굉장히 많이 숨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숨기는데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게 술을 먹으면은 막 속에 있던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뭐 같은 직장 동료라거나 친구라거나 아는 지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먹고 여러분들한테 그 속마음을 다 토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받아주고 두 분이 이렇게 연애가 된다, 연인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실제로 두 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두 분은 사귀고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달달하게 연애하고 만나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두 분은 어쩌면은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 정년기시라면은 애초에 그냥 우리 결혼을 전제해서 진짜 처음부터 가족들 다 소개하고 친구들 다 소개하고 그렇게 만날 가능성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한 번은 좀 싸울 수는 있는데요. 두 분은 그 싸우는 것도 잘 화해가 되고 마지막에 너무 예쁜 투 오브 컵까지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은 계속 연애하고 계속 만나게 되고 아주 달달한 사랑을 하시게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 1개월, 2개월, 3개월 봤을 때 이 일은요. 지금 곧 1, 2개월 안에 다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물고기를 들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거나 뭔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그럴 일이 있고 그 다음 1개월 후에는 두 분이 사귀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사귀게 된다거나 갑자기 속도가 빠르게 서로를 알아가게 된다거나 자 그래서 이거는 1, 2개월에 일어날 일이고 여러분들은 2개월 차에 이 사람이랑 사귀고 있을 것이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곧 만약에 솔로시라고 한다면은 솔로 탈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제가. 자, 여러분들의 연애가 잘 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여러분들 운동을 하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의 몸매를 우선 운동으로 가꾸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우면 되게 좋다는 조언도 나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소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저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그거 다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연애를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약간 운동도 하고 싶어. 아니면은 내가 이런 옷도 사고 싶어. 내가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머리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의 약간 마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정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버슨 카드가 자꾸 나오고 몸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몸을 만족시켜주는 일을 해라.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겨라. 여러분들의 몸매를 챙겨라. 여러분들의 외모를 챙겨라.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연애가 더 잘 풀려나간다는 조언으로 저는 보입니다. 부디 제 리딩이 여러분들의 연애에 도움되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을 때 휠 오브 포춘과 식스 오브 완즈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애인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만약에 나는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자, 다른 번호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은 두 카드가 너무 연인적인 카드로 다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랑 썸을 탄다거나 사귀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매일 몰래 훔쳐보는 이성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자, 그 이성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환상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고요. 어쩌면은 여러분들보다 연하라거나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공부하는 곳, 어떤 모임 속에서 얼굴을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그러나 두 분의 관계성을 물었을 때 나인 오브 펜타클과 여왕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사이는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직장, 학교, 모임 속에서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지 그냥 그래서 오다 가다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지 뭐 그 사람의 사적인 게 어떤 거고 이런 거를 모를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뭔가 환상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외모라던가 능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굉장히 깊이 빠져있는 느낌이 있는데 소름 끼치는 게, 자, 이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보는 이성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점성학주 사이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되게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명왕성과 정갈자리랑 칠하우스가 나와요.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되게 짝사랑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 스스로가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데 계속 집착하고 있을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칠하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무슨 파트너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과 애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을 언젠가는 나랑 사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두면서 굉장히 많은 상상의 나래를 하고 있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자, 명왕성이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훔쳐보는 게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심리를 지금 스캔하고 있대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표정, 말투, 주변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까지 다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죄송해요, 좀 말이 꼬여서. 하여튼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집착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여러분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진짜 언젠간 내가 나중에 사귀지 않을까라는 어떤 상상의 회로를 돌리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 왜 훔쳐보냐? 이유를 물었을 때 해왕성과 황소자리와 일하우스가 나와요. 자, 이 사람 왜 훔쳐보냐면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자, 방금도 여러분들의 외모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이상화시키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뭔가 환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환상이 이렇게 덧대져서 더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소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능력,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정, 목소리, 걸음, 향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매료가 많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있다고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하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과 자기를 동일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샤넬린 같은 사람을 만나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너무 현실보다 더 예쁘게, 잘생기게, 환상적으로 만들고 있고, 사실은 어쩌면은 그걸 부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건다거나 여러분들한테 그 대시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환상 속의 이미지 그대로 가지고 싶어 하는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환상을 깨기 싫어서 결혼 안 하려고 하고, 환상을 깨기 싫어서 연애 안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만.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이 사람의 외모는 우리 샤넬님이 좋아할 만한 외모는 아닙니다. 우리 샤넬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성격이 좋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성격을 그냥 무마하고 만날 수 있는 정도는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성격은 어떠냐? 세븐 오브 펜타클과 세븐 오브 완전 나옵니다. 자, 이 사람 성격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죄송한데 좀 자기밖에 모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훔쳐보는 이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 사람의 연애 성향도 파보고 전반적인 걸 파봤는데 계속 뭐가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튼 여러분들을 되게 많이 훔쳐보고 있는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요, 5 오브 완즈랑 10 오브 소즈, 스트렝스, 8 오브 소즈 나옵니다. 이 사람 연애 성향이 암울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우선은 누군가를 좋아해도 대화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왜 예전에 철없는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여자애들 막 아스깨끼하고 고무줄 자르고 이런 짓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도 여러분들을 되게 괴롭힐 수 있어요.
좋아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을 좀 많이 힘들게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나르시스트거나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거든요. 인성적으로도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애 성향에도 그게 그대로 나와서 좀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애인이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보시는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이 사람은 그냥 훔쳐보는 사람으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애인이라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쩌면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애인이 이렇게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애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직감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애인은 이럴 리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더플카드랑 황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른다는 얘기 더플카드로 먼저 나오는 것 같고요. 또한 만약에 이 사람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조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행동력을 보이냐? 네, 행동력을 보입니다. 자, 이 사람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어떤 기회가 있다면은요, 여러분들한테 말을 시키게 될 거래요. 만약에 아직 말을 트지 않은 사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떤 공식적인 이유를 들어서, 뭐 일적인 것이든 아니면 어떤 모임 속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공식적인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시키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마음을 고백하게 될 거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력은 급작스럽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치 않는 순간에 갑자기 이 사람이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알려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려고 하고 이런다는 게 나와요. 자, 그럼 실제 두 분은 어떻게 될 수 있냐? 실제 흐름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집착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애인이 있다면 그 애인을 정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는 흐름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악마처럼 집착하면서 그 연적을 제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군가를 제거하고 여러분들을 차지하게 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끝에는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과 이 사람의 궁합을 봤는데 너무나 안 좋은 카드들이 4장이 다 나옵니다. 4 오브 컵, 5 오브 소즈, 9 오브 완즈, 3 오브 소즈. 자, 이 사람과 여러분들 궁합 전혀 안 맞아요.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다. 절대 만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엄청나게 훔쳐보고 있는 이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 스토커일 확률이 높아요. 약간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다, 나르시스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11월, 12월, 1월 이 사람 혼자 좋아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호시탐탐 어떻게 들이댈까 궁리를 하고 갑자기 들이댈 수도 있지만요, 두 분은 이어지지 않고 이 사람 혼자 짝사랑하는 흐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훔쳐보는 이성은 있지만 좋은 사람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조언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시라고 한다면은요, 어떤 모임에 나가서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겨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인이 있고 썸을 타고 있다면은 그 사람과 이런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애인이 있고 썸을 타시는 분들, 이 사람과 공연을 보러 가세요. 이 사람과 어떤 파티를 하세요. 이 사람들과 친구들과 만나세요. 자, 혼자 계신 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어서, 자, 혼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바깥 활동,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대화를 하고 놀고 즐기는 것들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제 리딩이 여러분들의 연애에 도움되셨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자, 4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태를 봤을 때 페이지 오브 펜타클과 세븐 오브 펜타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혼자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아니면은 약간 썸을 타시는 분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아니면은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면은 지금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어 보이고요. 자, 여러분들을 몰래 매일같이 훔쳐보는 이성이 있냐는 질문에 퀸 오브 펜타클과 세븐 오브 소주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훔쳐보는 이성이 있고요.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나이가 어리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뭔가 굉장한 차이가 있으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반하긴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유하다거나 돈이 많으면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부유함, 돈이 많음에 좀 꽂혀서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이성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점성학 주사위로 열어봤을 때, 먼저 화성, 황소자리 1하우스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한 번 마음을 주면 되게 오래 갈 사람이긴 하대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을 그렇게 쳐다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외모, 어떤 분위기, 매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화성은 욕구, 관심, 행동을 얘기하는데 황소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 들이대는 게 아니라 아마 조용하게, 꾸준하게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1하우스가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 여러분들의 외모, 존재감, 분위기, 첫인상 이런 거에 꽂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뭔가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이 따라가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여러분들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훔쳐보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수성과 양자리랑 7하우스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온다면 이 사람 말 걸고 싶어서예요. 여러분들한테 말 걸고 싶은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다고 하거든요. 원래 수성이 말, 대화, 소통이고요. 양자리는 뭔가 직진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해요. 7하우스는 파트너, 관계, 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훔쳐보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어떤 말로 할지를 지금 관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과 뭔가 이렇게 깊은 사이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짝사랑하고 있는 사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두 분의 관계성을 타로 카드로 열어봤을 때,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정말 엄청나게 짝사랑하는데 말을 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속이 상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예 이 사람의 존재를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훔쳐보고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훔쳐보면서 애가 타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외모는요, 퀸 오브 소즈랑 세븐 오브 컵 나와요. 자, 이 사람 외모가 굉장히 바르게 생겼는데 좀 날카롭게 생겼을 확률이 높아요. 눈, 코, 입이 되게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좀 약간 지적이면서도 날카로운 느낌, 이지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들이 봤을 때 호감이 가고 궁금해하는 외모라고 합니다. 아, 저 사람 너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일까? 말 걸고 싶다.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외모는 좀 괜찮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자, 이 사람의 성격은 페이지 오브 소즈랑 포 오브 컵 나옵니다. 자, 이 사람 어떤 성격이냐? 우선은 이 사람 자체가 좀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약간은 시니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싸기질 아니면 사교성이 되게 좋은 느낌은 아니고 그냥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는 느낌이 있고요. 좀 뭔가 분석하는 거, 비판하는 거를 좀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까칠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자체는 조금 그냥 좀 시니컬하다. 조금 그냥 대면대면하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어떠냐?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 더 월드, 황제, 킹 오브 컵, 더 선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처음에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엄청나게 잘해줄 확률이 높고,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결혼하자고 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좋아해야지만 들이댈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약간 단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안 주는, 좀 신경을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내 일에 집중해야 되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처음에는 엄청나게 나를 얻기 위해서 잘해주더니 이제 나를 얻고 나서는 좀 나한테 소홀해.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자체의 본성으로 돌아간 것이다. 마지막 카드, 썬카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좋은데 놀러 가고, 좋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재밌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연애를 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일 행동력. 자, 나이트 오브 컵, 타워, 더 선입니다. 자, 이 사람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예쁘고 잘생긴 모습으로 나타나서 손을 내밀 거예요. 나 약간 호감 있는데 나랑 이거 해볼래? 라는 어떤 제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니면 전화번호 가르쳐줄래? 나 너랑 차 한잔 마시고 싶은데 나 약간 너한테 호감 있어? 이런 일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갑작스럽게 그렇게 들이댄대요. 여러분들 아마 약간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은 방금도 관계성 봤지만 짝사랑하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처럼 나왔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대시를 하고 마음을 보여주고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두 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두 분은 처음에 진짜 재밌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데이트를 하고 만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 사람의 연애 성향도 엄청나게 잘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잘해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랑 처음에 되게 재밌게 데이트하고 알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먼저 혹시라도 야, 우리 그럼 사귈래?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사람한테 너가 분명히 나를 엄청 좋아하고 너도 분명히 결혼 얘기 했잖아.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성급하게 여러분들이 나오면은 이 사람 갑자기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확 식는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뭐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흐름으로 갈까 의문이 들어서 두 분의 어떤 전반적인 궁합 같은 거를 봤을 때 두 분은 진짜 처음에는요, 두 분 너무너무 잘 맞는다고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나오는데, 자, 이 중간에 나이트 오브 기사랑 황제 카드 나와요. 아까 이 사람 연애 성향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좀 비슷하게 나왔죠. 황제 카드 나오고.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이 약간 진짜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안 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주도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방금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중간에 한번 뭔가 주도를 하는 일이 있고, 그로 인해서 두 분이 뭔가 사이가 멀어져 버리고 뭔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자체가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안 맞아서 헤어지시는 게 아닌가.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약간 마음이 상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종료해버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이분이 남자분이라면은 좀 예전 남자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 약간 고지식하고 약간은 가부장적이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위고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반대로 들어주세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죠. 여자가 남자보다 하늘이야. 이런 여자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보다 더 위에 서려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두 분이 잘 되는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파토가 나버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자,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명백하게 확신을 주고,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 사람 처음부터 결혼 얘기를 꺼낼 사람이다. 너무너무 자기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야, 우리 결혼하자. 나 너 결혼 상대로 좀 생각하고 만날래. 여러분들도 이 사람의 말을 그렇게 들으시고는 그래, 우리 결혼을 전제로 하고 만나는 거야. 나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이 사람 좋아하게 된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두 분이 파토가 난다고 나와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은 지금 11월, 12월, 1월. 자, 이게 이 3개월 안에 다 일어날 일로 보입니다. 자, 이 사람 여러분들과 한 달 안에 이렇게 빠르게 사귀게 돼요. 자, 2달 차에 이 사람이 그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데, 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워하는 게 3개월 차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좋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과 여러분들의 성격 차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성향 차이가 부딪히면서 좀 파토가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3개월 안에 다 일어날 일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카드를 열어봤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비교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뭔가 항상 남들께 내 거보다 더 좋아 보이고 나는 좀 남들보다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지 마시래요. 자꾸 남이랑 비교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어리석은 짓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짓이거든요. 비교를 하려면 어제 나와 비교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요 끝이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엄청나게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걸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얘기 나오고, 또한 여러분들 있잖아요, 금전적인 풍요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연애 조언이라고 한다면은 사랑도 나무를 가꾸는 일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무를 키우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셔라, 그런 조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연애와 사랑이 아니라 약간 금전적인 안정? 금전적인 풍요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혹시라도 약간 의존하려는 마음이 있다거나 그러시다면은 이성한테 의존하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본인한테, 본인을 위해서 사셔라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 조언은 아까 왜 처음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게 돈이 많아 보여서, 여러분들이 되게 부유해 보여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금전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함부로 연인이라고 해서 돈을 막 쓴다거나 돈을 빌려준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금전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이 조언이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연인 관계에서 금전 거래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분들 상담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내가 연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돈을 뭐 5천만 원 빌려줬는데요, 그 사람이 떼먹었어요. 이런 상담을 저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을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돈 얘기 못 합니다. 오히려 내가 더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미안해, 내가 좀 힘든데 나 5천만 해주지 않으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쉽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배신당합니다. 저 진짜 그런 분들 상담 많이 했어요. 부디 제 리딩이 도움되셨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자, 마지막 5번째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은 문카드랑 스트렝스 카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혼자 계신 분의 느낌도 있고요. 어떤 대상이 있다면 지금 그 대상과 지금 좀 힘드신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뭔가 싸웠다거나 뭔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느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혼자신데 정말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노력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훔쳐보는 이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페이지 오브 완즈랑 세븐 오브 컵 나옵니다. 자, 많은 이성이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 유의미한 이성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훔쳐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서 훔쳐보는 느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다른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훔쳐보는 느낌도 있고, 어쩌면 약간 뭔가 여러분들한테 빈정이 상해서 훔쳐보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현재 여러분들의 무슨 썸남이라던가 썸녀가 여러분들을 훔쳐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성이 갖고 있는 특징을 열어봤을 때 먼저 태양과 염소자리 6하우스가 나와요.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첫 번째, 자존심이 좀 강할 수 있고요, 책임감이 강하고 신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만약에 좋아하게 된다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다가가도 되나? 지금 이 관계에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이런 걸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래요. 자, 태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좀 목표 중심적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6하우스가 나오는데 6하우스는 일, 루틴, 건강, 반복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되게 조용하게, 담백하게 계속 여러분들을 훔쳐보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래서 뭔가 감정이 폭발한다거나 뭔가 되게 숨겨진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루틴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관심이 누적된 거야.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괜찮네 했는데 나중에 좋네? 계속 보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자체가 누군가를 쉽게 좋아할 사람은 아닌데, 만약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은 되게 꾸준하게 오래가는 스타일일 확률이 높고, 굉장히 좀 사람 자체가 담백하고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확신이 생기면은 천천히 다가올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훔쳐보냐? 질문에 지금 금성이랑 쌍둥이 자리랑 11하우스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을 왜 훔쳐보고 있냐면은요, 여러분들하고 좀, 가볍게 시작하고 싶다. 먼저 분위기를 익히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되게 신중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호감도 되게 누적되어야 되고 뭔가 확신이 생겨야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훔쳐보면서 언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친해지지? 이거를 구상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금성은 뭔가 끌리는 거, 호감을 느끼는 거, 편안함을 얘기하고, 쌍둥이 자리는 뭐 유머, 가벼운 소통, 농담 이런 걸 얘기하고요. 11하우스는 친구, 동료 같은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 매일같이 훔쳐보는 이유는 진지하게 다가가는 건 아직 아니라고 판단해가지고 뭔가 약간 친해지기 위해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랑 자연스럽게 친해질 타이밍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랑 인사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뭔가 좀 분위기가 괜찮으면 말을 걸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되게 귀엽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분의 관계성을 봤을 때 템퍼런스랑 에이드 오브 컵이에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진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사 정도 할 수 있고 말을 섞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 에이드 오브 컵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그 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호감이 있어도 완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조금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아예 모를 수 있겠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예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외모는 어떠냐? 자, 텐 오브 완즈, 은둔자 나옵니다. 외모는요, 이 사람은 굉장히 평범한 듯 하지만 약간은 섹시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딱 사람이 봤을 때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사람이 되게 올바른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모가 되게 훈훈해요. 훈남, 훈여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떠냐? 세븐 오브 완즈랑 페이지 오브 컵 나와요. 이 사람 성격이 굉장히 열정적인데 약간 불의 요소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화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좋게 풀었으면은 화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로서 그 열정을 풀어낼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약간 편안하고 좀 귀여운 느낌도 있고요. 좀 약간 개구진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성격은 좋을 수도 있고 조금 나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페이지 오브 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평범한 듯 무난한 성격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어떠냐? 자, 여황제, 나이트 오브 컵, 텐 오브 펜타클, 나인 오브 소주 나옵니다. 자, 이 사람 연애 성향 누군가를 좋아하면 정말 깊이 빠지는 게 맞아요. 제가 방금도 점성학 주사위로 이 사람이 되게 신중한 사람이라서 확신이 있어야지만 다가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좀 눈이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확신이 들면은 바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확신이 확 들었을 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진짜 결혼 상대자를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하고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좀 그게 아니기를 빌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얻게 되면은 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느낌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있잖아요.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 안 주는 그런 상황이 조금 펼쳐질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는 할 거예요,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연인이고, 아니면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거는 좋지만, 이 사람 자체가 좀 약간 나중에는 스스로가, 좀
감정 같은 게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면은 좀 이제 나중에는 그 책임감과 그런 거를 버거워하는 느낌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꾸준히 가다가 한번 확 꺾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배신감이 들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보여줄 행동력은 어떠냐? 이 사람 앞으로 계속 훔쳐봅니다. 엄청나게 훔쳐봐요. 엄청나게 훔쳐보다가 그러니까 한계점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제 마음을 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차 한잔 할래요? 밥을 같이 드실래요? 이런 얘기가 한번 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방금도 여러분들한테 말을 걸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보세요. 지금 앞으로 이 사람의 행동력이 계속 멀리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훔쳐보면서 고민하는 카드가 먼저 나옵니다. 자, 계속 고민해요. 언제 말을 걸지? 언제 다가가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딱 눈치를 봐서 우리 샤넬님이 나를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이제 다가가서 차 한잔 하실래요? 라는 말을 걸게 될 거예요. 그래서 행동력이 이런 식으로 뭔가 막 지켜보다가 좀 갑자기 다가와서 친근하게 편안하게 말을 걸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실제 두 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4 오브 완즈, 에이스 오브 완즈, 3 오브 소주, 2 오브 컵. 자, 두 분은요 이 사람의 고백으로 진짜 사귀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방금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이 약간 잡은 물고기에 먹이 안 주고 약간 갑자기 감정이 확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중간에 한번 오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진짜 사귀게 되고 만나지만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약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만약에 두 분이 사귀었어요. 그래서 속궁합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속궁합하고 확 식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이 되게 마음 아프지 않아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속궁합까지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식는다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두 분이 뭔가 대화를 하고 그러시면은 또 해결이 되는 느낌도 있고, 또한 이 사람 마음이 좀 약간 롤러코스터 터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연애를 하시고 만나게 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혼란스럽다거나 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봤거든요. 두 분의 궁합 어떻게 나오냐? 킹 오브 컵, 텐 오브 컵, 3 오브 컵, 데빌 카드 나옵니다. 자, 이 앞에는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요. 근데 뒤에 보세요. 데빌 카드 나오고 있죠?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너무 행복하게 연애하고 진짜 결혼까지 꿈꾸고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뒤통수를 한번 맞을 수 있는 궁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랑 사귀고 있는데 다른 이성한테 뭔가 흘리고 다닌다거나 다른 이성들한테 눈을 돌린다거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발견할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약간 연애 성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약간 한 이성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확신하는 순간 마음이 좀 식고 또 다른 이성을 찾아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자, 제가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을 좋아해요 물어봤을 때 나이트 오브 펜타클과 에이스 오브 펜타클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 싫어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맞춰주고 되게 잘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람 좋아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보여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처음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끝이 자꾸 뭔가 이 사람과의 전반적인 거를 팠을 때 조금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리딩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리자면요. 저는 지금 이 조언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너무 달콤해서 내가 이렇게 초콜릿이랑 사탕이랑 도넛을 엄청나게 탐욕해서 먹으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건강을 챙기고 싶고 이빨이 썩지 않는 걸 원하시고 그러시다면은 적당히 탐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이 사람과의 불같은 사랑을 하시게 되면은 뭔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저는 조언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에 되게 달콤하고 맛있는 것일수록 건강에 좋지 않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쾌락적이고
뭔가 이런 연애일수록 끝이 되게 안 좋아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사람의 끝이 안 좋게 나오나 봐요. 자, 이 사람과의 연애 너무너무 달콤하고 맛있을 확률이 높지만 그 달콤함이 알고 봤더니 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치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연애하시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